내가 생각하는 21세기 홍익인간의 조건은 크게 5가지이다.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참으로 이 세상에 홍익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기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남의 신세를 져야 할 정도라면 어떻게 홍익을 실천하겠는가? 진정한 건강은 자신이 선택한 일을 위해 몸과 마음이 가진 에너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상태다. 내가 단학과 뇌호흡을 보급해온 것도 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운동은 거의 하지 않은 채 밤늦게까지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는데 이는 건강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다. 몸을 많이 움직여 운동을 하다 보면 체력이 좋아지고 뇌가 활성화되며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자연히 공부도 잘 된다.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를 알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걸으면서 학문을 논하여 소요학파라는 별명을 얻었다.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뇌파진동이나 기체조 등을 생활화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홍익인간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양심은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되고자 하는 의지이다. 우리 내면의 완전함으로 신성을 밖으로 드러낸 것이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밝고 환한 사람이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밝고 환한 삶을 살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을 양심이 살아있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그러자면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직, 성실, 배려 등 인간관계에서의 덕목은 알고 보면 아이를 성공할 수 있는 체질로 만드는 것이다. 셋째, 홍익인간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문제 해결 능력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늘 크든 작든 문제가 따른다. 이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늘 배워야 하고 지식을 쌓고 기술을 익혀야 한다. 지식이 중요하지만 암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이루는 데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창의적이어야 한다. 문제 해결 능력에는 창의력과 함께 인성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널리 사람과 세상에 이로운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창의적 문제 해결에 도덕적 판단이 요구될 때 인성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성교육을 통해 다양한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판단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넷째, 홍익인간은 정서적인 사람이다. 정서적으로 조화롭고 멋과 여유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성적 지상주의라 할 만큼 성적을 중시하지만 학생들의 정서 함량에는 소홀하다. 시 한 편을 공부해도 시험에 대비해 공부를 하니 감흥을 느끼기 어렵다. 이러니 감정이 메마르거나 감정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정서적이어야 감정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다. 화낼 만한 일에 화를 내고 슬퍼할 만한 일에 슬퍼하고 기뻐할 만한 일에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다섯째, 홍익인간은 신령스러운 사람이다. 내면의 신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요 철학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 스스로 묻고 성찰하는 사람이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최근 명상이 널리 유행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이런 신령스러움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 5가지는 현대 교육이 목표로 삼는 전인교육의 내용과 같다. 전인교육에서는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전인 육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교육 이념에서 볼 때 전인은 홍익인간을 뜻한다.